틀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해석이 되게 쉬우니까, 그죠? 해석이 쉬우니까 틀린 게 혹시 번호를 알려줄 수 있어요? 자기가 틀린 오답 번호. 아니, 그러니까 오답 번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그 선택지를 몇 번으로 했는지. 아마 제 생각에는 선택지를 잘못 그러니까 선택지 해석을 잘못하지 않았을까? 몇 번으로 했니? 몇 번으로 해서 틀린 거야? 아까 그 틀렸다는 사람. 범주야. 그 이름을 불러야 돼? 선택지 몇 번으로 했어요? 이건 선택지 때문에 틀린 것 같은데. 응답이 범주가 느린 관계로 그냥 문제를 해석을 하겠습니다. 어필링이라는 것이 뜻이 뭐예요? 어필. 어필이 매력을 발산하다죠. 그러니까 it may be 여기에 들어갈 단어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들어갈 단어. 그러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이 might be appealing. 그럼 이것이 뭐냐? 이거죠. 이거죠. 어플로드가 내가 가야 될 곳을 벗어난 거니까 떠넘기다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떠넘기다. 책임, 뭐에 대한? 가리키는 거에 대한. 누구를? 우리의 학생들에게 basic knowledge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 첫 번째 문장 하나의 해석이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죠. 이걸 맞힌 학생들한테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진성은 어떻게 했어요? 진성이 근데 해석을 좀 잘해. 네? 안 풀었어요? 3과 4는 풀었는데 안 풀었어요? 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서. 저 이거 틀렸는데요? 아니, 윤서는 이거 나한테 틀렸다고 말 안 했잖아. 못 했는데? 이제 제 카톡을 읽지도 않아주시는 건가요? 아니, 6번, 7번은 3, 9를 틀리고 6, 7을 난 6, 7이 틀렸다고 그런 줄 알았어요. 쌤,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 있어요. 가끔 제가 제정신인가 싶어요. 네. 현정이. 그때 기억하고 버리는 스타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해주면 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 기억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보고 하는 거죠. 보고. 잘. 자, 단어는 다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 다 알잖아요. 이거 방금 내가 떠넘기다. 이게 끝이잖아. 더 잘하는 친구를. 다시 시작. 네? 해보라고. 뭐라고요? 더 잘하는 친구를. 잘하는 친구. 네가 제일 잘해요. 여기서. 오. 오. 왜 이렇게 다들 해석에 자신이 없어? 마이크 끄면. 마이크를 꺼달라고? 알았어. 그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 30초만 마이크를 좀 끄겠습니다. 쌤, 아이고. 자. 이러긴 하지만, 그죠? 뭐뭐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벗이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이 말이니까. 이것이라는 것이 떠넘기는 거죠. 떠넘기다. 무엇을? 책임을, 여기 잘 봐요. 다 여기서 막힌 거예요. 떠넘기다라는 이 투부정사의 이 offload라는 이 동사가 설마 책임을 떠넘기고 나서 여기 에게라고 설마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하면, 그죠? 그래서 offload 책임을 to be에게 떠넘기다. 이제 이게 눈에 안 보이면 이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call
컬로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 애예요. 약간 상관접속사 같은 느낌처럼. 근데 컬로케이션을 놓쳐버리면 이 뒤에 해석이 안 돼 버립니다. 이 전치사 to를 어디다 붙여야 될지 해석이 안 되죠. 여기에게 떠넘기는 거죠. 또는 얘네들에게, 또는 여기에 떠넘기는 것이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죠. 여기서의 어필링은 진짜 매력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기 딱 좋다, 이 정도로 해석하세요. 그렇게 떠넘기기 딱 좋죠. 야, 인터넷 보고, 야, 유튜브 보고 공부해. 유튜브에 영어 잘하는 거 되게 잘 나왔어. 이렇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냥. 야, 너 형 있어, 형? 형한테 배워. 이렇게 떠넘기는 게 그러기 쉽겠지만, 매력적으로 보이겠지만, 연구를 해보니 이거에 대한 연구가 나온 건 역시 뭔가 자기가 주장을 하겠다는 거에 대한 글쓴이 주장의 근거를 이렇게 제시한 거죠. 근거로 어떠한 연구를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요지는 제목은 뭐겠습니까? 누구를 근거로 잡아야겠습니까?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Cognitive Psychologist들이 연구를 한 거죠. 그들의 연구. 근데 그가 Who study learning and the basic, 그죠? Basic study habit of most students. 이거까지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를 연구하는 사이콜로지스트의 연구에 따르면 그 연구가 시사하는 바, 주장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이 무슨 내용이란 소리예요? 이 내용이 가장 핵심이죠. 이게 연구의 중심이잖아요. 이거를 연구를 해봤더니 연구한 결과가 이거잖아요. suggest. 시사하는 바는 이 글에 따르면 이런 말이니까 We cannot do this.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cannot은 할 수 없습니다라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We can't do this. 우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하지마. 늘 알아두실 것은 강한 부정도 결국엔 뭐다? 강한 부정. 이것도 결국엔 주장입니다. 인생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주장이라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강한 부정을 했으니까 나쁘게 살지 마 했으면 네가 한번 만들어 봐. 이게 요지니까. 뭘 하지 말래요? 디스가 뭐예요? 디스가. 디스에 해당하는, 그렇죠.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 뭐를 뭐에다가? 이거에게 떠넘기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떠넘기지 말라. 인터넷에 떠넘기지 말라. 그러면 이거의 선택지를 잠깐 보시면, 범주야 이해 가요? 오늘 범주가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범주야 이해 가요? 범주 어디 안 갔죠? 여기 있죠? 범주야 안녕? 범주야 여기 해석 안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 숙제는 이런 거 해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해석 숙제 제출하세요 라고 제출란에다가 적어 놓는 것은, 파일은 이제 또 한번 복사가 되니까 자기가 해석이 안 됐던 부분, 중요한 부분만 한번 해보시라고 전문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할 줄 아는 거 또 하라는 게 아니라 잘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수업 시간에 얘들아 이거 중요해 라고 말한 요런 거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현정이가 다시 한번 해주실 겁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해주실 거예요. 현정이가. 몸과 마음이 따로 놀죠. 몸과 머리와 손이 따로 놀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고 넘어가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현정이가 한 번만 더 해주실까요? 시작. 매력적이긴 하지만 하지만 그것이 뭔데? 이것이 그것이요? 가져오는 이게 주어져. 책임 떠넘기는 거. 무슨 책임? 가리키는 거에 대한 책임. 누구를? 우리 학생들에게 베이직 날러지를 가리키는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겨? to B에게 떠넘기는 것. 이게 주어져. 그 것이 하고 여기에 들어가야 될 어필링이 앞으로 또 이게 강조한 거죠. 강조한 겁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으나 됐어요? 아, 네. 이게 어렵죠. 이 부분이 어려웠던 거죠.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나머지는 그냥 할 수 있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bu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 그 연구에 의하면 바로 이런 내용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this가 떠넘기는 거죠. 떠넘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뒤에 나올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선생님으로서의 가장 이랬으니까 이게 최상급이니까 이게 거의 주장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아이들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Rich body of knowledge. 여기서의 body는 또 이제 몸 하지 말고 보통은 a body of 이거 자체가 형용사예요. 이렇게 수량 형용사. 한 덩어리, 그죠? 한 묶음의 knowledge를 개발할 수 있도록 발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다. 그들의 내용, 컨텐츠 에리아에서. 만약에 그거를 안 하면, 이거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without doing so. 만약에 그걸 안 하신다면, without은 unless랑 해석이 같죠. 그렇게 안 하신다면, we handicap, 상당하게 그들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이해갔어요? without을 unless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이 so는 누구를 가리켜요? 여기서 so는 누구 가리켜요? 한 단어로. 디벨롭은 아니고 학생들은 개발하는 거고 누가 그렇게 안 하면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그죠? 우리는 그들을 응? 어디? 줄인다 뭐요? 줄인다? 줄인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줄인다고 그랬어요? 밑에 문장 핸디캡. 이게 동사. 상당하게 그들의 이러이러한 능력을 핸디캡, 못 쓰게 만들게 되는 결과이다, 우리가. 이거는 사실상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제가 쉬우니까. 근데 문장의 구조 자체는 굉장히 좋은 문장들만 나왔어요. 근데 소재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의 그들의 능력, engaged in, 어디에 몰두할 수 있게 인식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인식 행위, 그러니까 지각 능력 이런 것을 키워줄 수 있는 행위들을 핸디캡 줄여주지 않도록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잖아요. 떠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거를 핸디캡 시킬 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거의 요지를 뭘로 가면 돼요? 강한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 핸디캡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능력을 못 쓰게 만드는 거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의 요지는 뭘로 가는 거예요?
인지 능력을 못 쓰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선택지가 뭡니까? 커그니티브 행동을 여기서 knowledge라는 표현이 여기죠. 여기 이거 하게 도와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rich body of knowledge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지 않는다면, 돕지 않으면 그들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rich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줘라가 이거의 요지잖아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body of knowledge 이거를 개발시켜 주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다라면, without 그렇다라면,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행위, 인지 능력, 예를 들면 사고 능력, 계산 능력, 창의력, 이와 같은 인지 능력들, 행위들을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 하지 않으면 너 안 돼 했으니까 이거의 요지는 뭐예요? 이거 해라로 가야죠. 뭘 하라고 했습니까? 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거를 도와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요지는 뭐예요? 지식을 쌓도록 도와줘라. 왜? 커그니티브 능력을 망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도와주면 커그니티브 능력이 살아나죠. 그러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이 글의 제목이잖아요. 지식을 쌓게 도와줘라. 왜? 어디다 하지 말고 떠넘기지 말고. 떠넘기지 말고. 범주야 이해 가요? 범주야 네가 고른 선택지는 몇 번이었습니까 윤서야? 범주와 윤서에게 동시에 날리는 질문. 선택지를 몇 번으로 하셨어요? 선택지. 괜찮아. 왜 거기로 그 선택지로 가게 됐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범주야 대답 좀 해봐. 범주야 나하고 대화 좀 하자. 우리 대화가 필요해. 범주야. 윤서는 몇 번으로 갔어? 공개적으로 아니 오답은 같이 공유하는 게 좋아요. 1번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간 거예요. 찾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를 인식한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본인의 생각을 적은 거일 때가 많아요. 비판적 사고를 하게끔 만들어주자. 비판적 사고를 하게 만들어. 근데 아마 이게 여기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들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들의 지식을 쌓는 걸 도와주지 않으면 그네들의 커그니티브, 인지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들의 인지 능력이 감소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 방안들이 나왔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구체적 방안 중에 하나가 이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A must for creative. 그러니까 상위 개념이 지금 잘 안 들어온 거예요, 눈에. 상위 개념.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하고 이 thinking, 이 두 가지 능력을 한 단어로 뭐라 불러요? 커그니티브라고 불러요. 그건 나와 있었잖아요, 위에. 그러니까 지금 하위 개념을 건들면 그게 다 오답이에요. 하위 개념. 여기서의 가장 상위 개념은 뭐예요? 아이들의 어떤 능력? 인지 능력이에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활동들의 하위 개념, 더 낮은 개념이 구체적 사례가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계산하거나 크리에이팅 할 수 있는 이 능력. 근데 그 중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이와 같은 능력인데 정답지에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thinking하고 이거 두 개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고? 얘는 빼도 돼? 이런 논리예요, 쉽게 말하면. 얘는 빼도 되냐 이거야. 사과 딸기 배에서 사과 빼고 딸기 빼면 과일은 수박이야. 에이, 과일은 수박이지. 그럼 다른 애는 과일 아니냐고. 이제 이런 논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성급한 일반화. 두 개만을 가지고 이거를 요지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얘는 분명히 이것도 얘기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오답을 만드는 요령 중에 하나다. 좀 이해 가세요? 그러면서 creativelly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뭘 잡아준 거예요? 이 아저씨가 나왔어요. 이게 대문자가 나왔어요. 내가 대문자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예시에 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 뭐 하지 않으면 information in your head. 뭐 하는 어떤 head 생각, 이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뇌, 여기서의 생각할 수 있는 뇌라는 것은 결국에 인지 능력 중에서 지식, knowledge, 이게 개발돼야지 여기로 넘어가니까. 또 오답을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분석하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것과 같은 능력, 이러한 능력을 키우시려면 반드시 뭐가 뒷받침돼야 된다? require가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쌤이? 요구된다, 필수다 그랬잖아요. 필수 조건.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데, A라는 능력을 키우는 데는 뭐가 필수다? 폭넓은 지식이 필수다. 그러면 얘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데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을 근거로 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의 요지는 A와 B를 합치지 않으면 성급한 일반화가 돼요. 근데 선택지 1번은 A와 B, B는 말하지도 않았고요. A의 3가지 중에 2가지만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1번 선택지를 만든 거죠. 이렇게 1번. 그러면 이 1번 선택지는 지금 이 포함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단어는 분명히 나온 건 확실하죠. 여기 안에 나왔는데. 자꾸 저를 못 본 척 하네요. 아니, 내가 너의 단점을 막 지적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사고의 과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다 디자인되어 있는 시험이잖아요. 너희분들 혹시 유재석하고 조세호가 하는 유키즈 언더블럭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수능 출제위원 6회인가 연속했던 사람이 나왔죠.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보안과 이런 게 철저하고 얼마만큼 많은 돈이 투자되는지가 나와요, 거기에. 6개월 동안 음식물도 밖에서 못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전화, 통화, 컴퓨터 다 안 되고요. 한 달인가 2달인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문제를 출제해요. 얼렁뚱땅 감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드는 바보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부 교육부에서 그렇게 돈을 쓴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유명한 그 사람도 교수죠. 교수를 데려다가, 교수 수십 명을 데려다가 그렇게 가둬놓고 거기서 나오죠. 무슨 밖으로 나가는 쓰레기도 다 뒤진다고, 이렇게. 거기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출제위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오셨냐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하도 출제위원회 많이 끌려가서 이제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공개한다고. 얘 이렇게 해요. 유재석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화통화, 가족과의 전화통화도 제3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거기에 혹시 암호나 이런 걸 섞을까봐. 잘 지내니? 여보 보고 싶어? 그럼 옆에서 보고 싶답니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수능 출제위원이에요. 그런 출제위원들이 만든 문제들이에요. 호락호락하지 않죠. 근데 내가 그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런 논리 구조로, 아니, 수능과, 여기 물론 교육청인데, 또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교육청이잖아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물론 교육청은 그렇게까지 안 하죠. 교육청은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 지문들, 여러분 수능하고 교육청 문제 비교를 해보면 교육청이 구문은 까다로운 경우가 더 많아요. 교육청은 수능처럼 선택지에 대한 함정을 파는 듯한 그런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장이 복잡한 걸 많이 내는 편이에요. 수능에 비해서. 수능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소재가 일단 어렵고 소재에 따른 선택지를 되게 잘 만들거든요. 하지만 선택지 요령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특히나 대입파악이 여기서 가장 이 문제의 유형이 대입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입학이니까 쉽게 말하면 빅피처를 봐야 된단 말이야. 큰 그림을 보는데 작은 그림을 옆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이거의 요지를, 이게 요지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몇 개 섞어 가지고 요지 가짜 오답을 만들죠. 오답을. 그러면 수험생들은 어차피 같이 읽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이게 정답인 것 같이.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역시 critical thinking은 이런 데서 온다. 약간 이런 단어들을 조합시키는 거죠. 본인이 어디에 걸려 넘어가는지 아시겠죠?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must,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역시 비판적 사고다. 이렇게 돼 있어. 전혀 다른 주제인데 단어는 다 똑같죠. 범주야, 범주는 몇 번 했어요? 범주 밥 먹으러 갔니? 범주야? 범주 밥 먹으러 갔어요? 범주는 아직도 안 돌아오셨네요. 살아있어요? 범주야, 몇 번 했어요? 몇 번? 그 너의 오답의 범주를 말해봐. 몇 번 하셨어요? 선택지 중에. 신경 쓰지 마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범주가 오늘 저하고 질문. 범주가 뭐 나한테 삐졌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해. 그 다음에 쌤 4번 선택지는 해석 안 했어요. 그렇게 할게요. cornerstone, 시금석. 쉽게 말하면 cornerstone은 약간 이정표라, 그러니까 뭔가의 가장 기반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ornerstone이니까 cornerstone을 두고 기반을 삼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쌓고 물건을 쌓고 이러니까 이걸 cornerstone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시금석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저는 시금석 하면 꼭 시금치하고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기반이다. 즉 지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factual, 여기 정확하게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require라는 단어를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데, 자, 양소고 후배들에게 양소고 공부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동사를 많이 쓸 것 같냐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네들한테 꼭 오늘 마무리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단다. 후배들아, 이것만큼은 꼭 해라. 그러면 동사를 뭘 쓸 것 같으세요? 어떤 단어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도 독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에게 책임 떠넘기지 마시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이것만큼은 꼭 해주세요. 아무리 창의적인 생각도 결국에는 factual knowledge라는 body of knowledge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야지만 critical thinking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creativity가 생기고. 아셨죠? 아셨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래서 코너스톤이 데려주는 것이 바로 일단 기본적으로 지식을 좀 쌓아라.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어떤 사람들한테 해주는 얘기겠어요? 요즘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여기에 제가 구글을 갖고 다니는데,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의 1대부터 16대를 외워야 됩니까? 선생님, 제가 계산기, 이런 계산기, 이거 다 갖고 있는데요, 선생님? 제가 꼭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나요? 이제 이런 느낌이죠, 이런 거. 그런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 너의 기본적인 비판적 사고 능력이나, 이래서 이런 거 아닙니까?에는 기본적인 factual knowledge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require 된다. 필수다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후배들한테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1년을 보냈잖아요. 양소고가. 그래서 양소고에서 꼭 이것만은 해야 된다 하고 막 이런 거. 뭐라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한잔 하자고 그랬어요, 방금? 전화! 난 나한테, 전화, 통촉하시옵소서. 너무 재밌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대입학,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거 요령은 다 아는데 걸리고 나면 되게 기분 나쁘죠? 약간 좀 당한 것 같죠? 약간. 알면서 당한 것 같죠? 그러니까 현정아, 이 이론을 선생님한테는 나랑 독해할 때 내가 늘 얘기하잖아. 그죠? 대입학 조심해야 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요지가 될 수 없다. 사과는 과일을 대표할 수 없다. 딸기, 배까지 다 나와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당하면 굉장히 좀 화나죠. 본인한테. 괜찮아요. 우리는 고등학교 4학년이 있잖아요. 지금 방금 현정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어요. 나한테 약간 죽을래? 약간 이런. 아니에요. 사진만 가면 그래도 막 성공적인 거 아닐까? 제가 이제 재수생들을 많이 가르쳐 본 결과 저는 고3들한테 꼭 그럽니다. 재수 해도 좋다. 해도 좋다. 근데 재수를 감안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재수를 해도 실패해요. 어차피 재수는 성공률이 3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삼수했죠. 삼수. 그러니까 내가 삼수로 해서 대학을 간 게 아니라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저는 이제 지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립대학교, 지방 국립대가 장학금이 거의 사립대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물론 이렇게 서울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 시골에서 살다가 시골의 국립대학이면 사실상 왕이죠. 거기서는 골목대장이죠. 골목대장. 그 지역에서 골목에서는 공부 제일 잘하죠. 근데 서울을 너무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서울의 국립대학을 가려면 몇 개 안 되잖아요. 시립대하고 서울대. 그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사립대를 노릴 수밖에 없는데 사립대는 비용이 부담되죠. 그거에 사이에서 고민을 했죠. 그때가 이제 선생님 대학 갈 때가 IMF 때고 막 이러니까 군대를 되게 많이 갔어요. 왜 웃냐 이 새끼야. 아니 우리나라의 역사야. 내가 무슨 뭐 조선시대에 말 타고 다니는 줄 알았냐? 자, 아무튼 그랬는데 군대를 가려고 원서를 그러니까 지원을 해놨는데 이게 군대까지도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가까이를 못 가게 생겼어요, 군대를. 근데 군대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마음은 이미 떴고 학교 가기 싫고 뭐를 할까?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한두 달 놀다가 내가 여기 골목에서 계속 커야 되나? 한번 서울을 가고 싶다. 라는 마음에 사실상은 처음에 지원을 하고 싶었던 것은 중앙대였어요, 중앙대. 왜냐면 중앙대는 내가 알기로는 나는 이제 강남 쪽만 알아가지고 창경궁 이런 쪽은 아예 알지도 못했어요. 지방에 사니까 그냥 강남 쪽에만 봤어요. 근데 나는 중앙대 쪽이 사실상 강남 쪽은 아니고 동작대로로 약간 옆으로 빠져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지도상으로는 강남으로 보였어요. 저길 가야 된다. 강남에 대학교가 많이 없잖아요. 강남 쪽에 있는 거야, 중앙대가. 난 저길 가야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TV 이제 연예인들이 중앙대 많이 나왔거든요. 막 중앙대 연극영화과 많이 나왔거든요. 흑석동에 있는 그 국립현충원 옆에 있는 거. 그래서 저길 가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중앙대를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다가 중앙대보다 점수가 조금 더 나와가지고 중앙대보다는 더 그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아,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쪽에 이쪽이 다 대학가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시험을 보고 원서를 쓰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학로라는 곳에 팍 삘이 꽂혔죠. 봤더니 서울대는 아니지만 서울대 병원이 있고 옆에 창경궁이 있고 서울시청이 그 옆에 있으니까 너무 우와 여기 대박이다. 여기 갈래 해가지고 갔죠.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내가 3.2인가 나왔어요. 3.2? 3.4? 뭐가요? 전국 3.4. 근데 이제 아쉬웠던 것은 3% 안으로 들어갔으면 연고대를 쓸 수 있었는데 3점 앞으로, 그러니까 2점 몇으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서울대는 2%인가 1.1%인가로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이제 이제 원서 넣는 그 서울 그걸 무슨 표라 그럽니까? 그 있잖아요. 대학별로 나온 표. 거기에 서울대는 1%였어요. 1%. 그 다음에 고대 연대가 2%. 그 다음에
성균관대의 의대 같은 데가 3%인가 2%인가 막 이랬을 거예요.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3점 몇 프로니까 3%는 못 쓰고 5%까지. 5% 안에 들어가는 게 중앙대나 성균관대나 서강대 이쪽. 5% 안에 들어가는 게. 근데 이제 그때 처음 알았죠. 중앙대보다 성대가 높다는 거를. 왜냐면 성균관대라는 이름은 역사책에 공부할 때나 봤지, 이게 우리나라 대학교에 좋은 대학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그만큼 촌동대에 살았어요. 촌동대에 살아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의 어떤 리스트를 잘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TV에 많이 나오니까 중앙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았죠. 근데 이게 그 원서 쓰는 선생님이 저한테, 야, 중앙대 갈 거면, 야, 그냥 이 점수에 중앙대 가긴 아깝다. 성대를 가라. 성대가 어디예요? 아, 근데 서강대라는 곳을 봤어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서강대가, 이미지가. 서강대학교. 근데 서강대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성균관대가 서강대보다 낫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난 서강대학교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성균관대는 역사책에서 봤고 TV에서 중앙대를 봤고, 그러니까 중앙대가 나한테는 제일 좋은 학교였어요. 서울대 다음이었어요, 나한테는. 아무튼 그랬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볼까요? 근데 가보니까 중앙대, 중앙대는 아예 안 가봤고, 그 서광대 학교 앞에, 학교 옆에가, 바로 옆에가 한양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가 이제 학교 근처니까. 그래서 내가 한양대는 안으로 안 가보고, 한양대하고 성균관대학교가 뭐 막 파란색 뭐 해가지고 막 아무튼 연고대처럼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던 시즌에 내가 졸업을 했거든요. 막 이름을 좀 날리고 싶었었나 봐요. 학교에서는. 이제 연고대가 너무 경쟁력이 세니까 학교를 브랜드화 시켜보자 해서 막 한양대하고 막 조인을 했는데, 이제 서강대를 내가 가봤어요. 서강대에서 조인이 돼가지고 서강대를 가봤는데, 그 학교 독서실, 도서관을 가보면 이 학교의 재정이 보여요. 내 학교의 선배들이 얼마만큼 짱짱하냐는 그 학교 도서관을 가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장학회가 기부하는 게 독서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성균관대는 이제 학교 선배들이 좀 그래도 뭐 몇 명 있죠. 사업가도 있고 뭐 국회의원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재단도 이제 일단 삼성이고 하니까, 삼성재단이 있고 하니까 이제 좀, 근데 워낙 그 지역이 그 막 문화재로 묶여 있어서 확장을 못 해요. 그 문화재로 다 묶여 있거든요. 거기 막 그 성 외곽 거기 있고 막 그래가지고 확장을 못 해요. 이게 규모가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수원에다가 막 엄청나게 크게 지으는 거예요. 거기다 막 돈을 막 차 바른 거죠. 그래서 수원 건물 가면 진짜 좋아요. 수원을 가보면 진짜 좋아요. 수원 성균관대학교 가보면 진짜 좋아요. 거기가 이과고 여기가 문과거든. 서울에 있는 게 문과거든요. 서강대를 딱 갔는데, 아니. 일단 우리 학교에 원격 수업 강의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계단으로 있다가 이게 조교가 스위치를 누르면 이게 윙 하면서 의자로 싹 바뀌어요. 이렇게 모든 강의실이 이렇게 쫙 늘어나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선배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내려오는데, 카메라는 교수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여요. 이렇게. 그게 이제 삼성에서 만든 삼성 무슨 에듀가 있어요. 그 삼성이 만든 그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돈이 많구나. 서강대를 가봤어요. 서강대를 가니까, 서강대는 뭐가 있냐면, 도서관을 가보니까 대기업 광고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에서 데려가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업이 와서 투자를 한 거예요. 야, 우리 기업으로 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러분들 지방대를 가봤을 때와 서울권 대학교를 가봤을 때 독서실을 가보면 그런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지방대학교에 있는 독서실 한번 가보세요. 광고판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죠. 서강대는 그게 진짜 잘 돼 있더라고요. 그걸 느꼈습니다. 가서, 와, 얘네들이, 그러니까 SK 도서관이 따로, SK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SK가 투자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봄, 이제 우리 가을 축제가 되면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술판을 벌리잖아요. 이제 이렇게 막 뭐 학생들이 주막을 열어요. 그럼 그 시즌이 지나면 리크루팅 시즌이라고 기업들이 여기 대학교 캠퍼스에 와요. 그러면 이제 막 그 출신, 우리 학교 출신 선배들이 막 와 있어요. 막 삼성, 뭐 LG, 막 반도메니아 막 이런 데서 와요. 이렇게 막 해서 이제 선배들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줘요. 저는 이 풍경이 어느 대학이나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내 친구가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아주대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축제 때 이제 놀러 가려고 갔는데, 당연히 우리 학교에는 이런 게 있었으니까, 야, 니네 학교에는 이런 거 없냐? 그랬더니,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와요, 기업들이. 굳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우리 학교 축제가 끝나고 나면, 그 1층 로비에 그 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 서강대처럼 도서관을 이렇게 투자를 하진 않았지만 그 부스가 생겨요. 이렇게 취업 박람회 부스처럼 삼성, LG 막 생겨요. 그래서 막 얘들이 기웃기웃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막 우리 회사 들어오면 뭐 연봉이 얼마야? 근데 여자친구는 포기해야 돼? 막 이런 거 하고 막 얘기해줘요. 얘 원래 없어요. 막 이러면서 그럼 얼른 와. 막 하고 막 이런 막 장난을 쳐요. 이렇게. 근데 그런 광경이 전 다 어디나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다른 데를 안 가봤으면 나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학교 자랑이네요. 자, 갈게요. 5번. 승엽 T의 공부 자극. 공부 자극. 맞습니다. 맞습니다. 공부 자극. 기왕 해야 되는 거 잘하는 게 좋죠. 잘하면 좋잖아요. 기왕 해야 되는 거. 자, 일부 코치들은 이 error가 원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은 er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or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죠. 우리가 전미사는 품사를 결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er에다가 OUS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얘는 동사로 출발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제 뭐 실수하면 그러잖아. 가 이제 명사는 error, 형용사는 erroneous라 그래요. 그래서 많이들 틀리게 믿습니다. 잘못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that 이하의 내용은 다 잘못됐다는 소리입니다. 멘탈 스킬 트레이닝, MST라는 것은 선생님이 부분의 긍정은 부분적 부정이라고 말했죠. 야, 네가 참 이건 잘하는데 라는 말이 긍정도 있지만 결국에는 부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부정적인 내용은 잘못됐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거의 요지는 멘탈을 정신적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은 only help에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긍정이니까 사실은 부분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거의 요지를 뭘로 가는 게 맞겠어요? 멘탈 트레이닝은 여기에만 도움이 됩니다. 그랬으니까. 부분 부정으로 보면 나머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얘기잖아요. 잘못된 얘기.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내용 자체가 erroneously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통념이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잖아요. 잘못된 판단.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니까. 그러니까 엘리트, 퍼펙트한 퍼포먼스에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퍼펙트한 거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요지겠죠. 그죠? highly, 매우 숙달된 운동선수들, 경쟁자들에게 완벽한 퍼포먼스, 그죠? 운동 경기력을 보여주는 데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한 그 결과
그들은 안 해버립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러지 말라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통념을 가지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온 거죠. 잘못된 결과. 따라서 MST를 피합니다. shy. 그러면 부정하면서 분사 구문은 동사 수식 할 수 있죠. 이렇게. 피하는 이유가 이거를 부정하면서 피하냐 아니면 이거를 합리화하면서 피하냐.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이거 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 이 뒷내용이 좋다고 가정할게요. 좋다고. 그러면 좋다라고 합리화하는 게 맞아요. 좋다라는 것을 부인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이건 피하다니까. 자, 자, MST를 피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뒷내용이 만약에 긍정의 이유가 나왔어요. 긍정의 이유. 긍정의 이유가 나오면 그 긍정의 이유라고 합리화를 하겠습니까? 긍정적인 이유를 부정하겠습니까? 응? 긍정적인 이유라고 합리화하면 자식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MST를 안 받겠죠. 한번 뒷내용을 볼게요. 그러면 부정이라고 하면 이게 부정적 이유가 나오면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그 부정적 이유를 부정하면서. 그죠? 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번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보고 나서 다시 말합시다.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러 번 해보면 훈련이 돼서 금방 하는데, 그러면 그냥 해석으로 할게요. Because they are not coaching. 그들이 엘리트도 아닌데, 엘리트도 아니잖아 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피해요. 엘리트도 아니잖아 라고 합리화하면서 피해요.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 내용이 나온 거죠. 이렇게 엘리트가 딱히 엘리트도 아닌데, 그 다음에 엘리트도 아니기 때문에 멘탈 스킬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치 않아. 멘탈 스킬 트레이닝을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을 부정하면 MST를 받아야죠. 근데 지금 MST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MST를 하지 말아야지 굳이 MST를 할 필요 있겠어요. 멘탈 트레이닝을 이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피해야 되죠. 여기 A번이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A번이. 나머지 건 별로 안 어렵습니다. 자, A번까지 다 어떻게 이해 가셨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굳이 집어넣자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입니다. 멘탈 스킬이라는 것이 점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결국에 왜 중요하냐? 왜? 이유죠. 여기서부터는.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합니까? 뭐함에 따라 결국에는 운동선수가 경쟁이라는 사다리를 올라감에 따라 그들이 결국에는 뭐 능력이 똑같아져요? 피지컬. 신체 능력은 호모가 뭐 하는 게 호모예요? 합쳐진 거죠. 합쳐진 거죠. 막 우리가 야이 호모야 뭐 이럴 때는 이게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을 때, 분리되어 있지 않아 보일 때 우리가 호모라는 장난말을 치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 단일 민족 할 때도 단어가 호모예요.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가 하나란 소리가 합쳐져 있다. 하나. 신체적 능력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결국에 이제는 정신의 능력, 정신적 싸움이다. 그래서 정말 높은 수준의 경쟁에서는 모든 얘네들의 successful 할 만한 피지컬 스킬을 다 갖고 있죠. all이라는 것은 결국에 homogeneous를 말하니까 모든 애들이 신체적 능력은 다 똑같다.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세요? 신체적 능력으로는 구분이 안 되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뭐를 할 수밖에 없다? 약간의 차이만이라도 어디에서의 아니 지금 신체적 능력은 다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결국에는 멘탈이죠. 멘탈 싸움이죠. 멘탈 싸움. 여러분들이 어디에 궁지에 몰린 것 같은, 그죠? 또는 내가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너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멘탈을 깨야죠. 이걸로 이겨냅니다. 근데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뭐라고? 개인적인 성장 그리고 개인적인 성적 이런 것들은 발전합니다. 훨씬 더 빨리. 어디 속에서? 어렸을 때. 이건 지금 나이 얘기하고 있죠. 어린 나이에서는 더 빨리 성장을 합니다. Developing athlete. 자, 어떤 애슬릿으로 발전해요? 어렸을 때 훨씬 더 빨리 성장합니다. 어떤 애슬릿? Who are given. Who are given이니까 given은 뭐라고 해석해요? given. be given은 받다죠. 받다. 멘탈 스킬 트레이닝을 받은 애들이 훨씬 더 developing, 그죠? faster than 누구보다 in athlete not exposed to. 이 MST를 안 받은 애보다 훨씬 더 빨리 발달하더라. 그래서 여기는 결국에 받으라는 소리죠. 그죠? 그리고 재차 강조합니다. optimal time. 여기선 0이라고 얘기가 이미 나왔으니까. 0. 그죠? 어디 있습니까? 0. 0. 0 찾기 어렵네요. 자, 그래서 optimal time for introducing MST. MST라는 것을 처음 받게끔 만들어주는 그 최적의 시간은 바로 뭐일 수밖에 없다? 언제일 것 같다? athlete이 first beginning their sport.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예 받아라. 자, MST를 소개하는 게 빠르면 늦으면 모르죠? 뒤에 봤더니 lay the foundation that will help them develop.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놓아주는 것, 기반을 쌓는 것과 같다 그랬으니까 빨리가 맞겠죠. 여기가 긍정이니까. 이러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됩니다로 갔으면 레이러죠. 그죠? 위험합니다. 왜? 나중에 했으니까. 여기까지 다 이해가 갔을까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지금 6, 7번 질문 많이 나왔거든요. 6, 7번. 지금 몇 시까지예요? 지금 몇 시에요? 34분?